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3%, 그리고 코스닥은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코스피에서 4,3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순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볼 때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조 3,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지난주에 한 4,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이 조금 팔았습니다만은 아직 기관들 순매수 기조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다시 좀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장기간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단기 반등으로 마칠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 시장 상황에서 워낙 어떤 이슈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장기적으로 뭘 바라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적어도 매물대 정도는 살펴보면은 상승하는 가운데 어떤 저항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최근 1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작년 한 7월부터 해서 1년 정도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이 매물을 좀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지수로 치면은 2862포인트에서 한 25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비슷한 어떤 지수대에서 거의 한 20조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한 2860포인트 정도 되면은 25조 정도 되는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좀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2629포인트에서 한 18조 정도 이렇게 개인들이 순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비슷한 이 지수대에서 한 17조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팔았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짧게 보면은 한 지수가 2630포인트에서 한 18조 정도 이렇게 매물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좀 멀리 봤을 때 2860포인트 부근에서 한 25조 정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렇게 볼 때 이 지수가 이렇게 주춤한 시기를 보더라도 요 부근 어대 2630포인트 그 부근을 해서 강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다고 봤을 때 강한 매물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번에 돌파하게 되면은 한동안 좀 더 열어놓고 봐도 되는데, 이 매물대를 18조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 위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한다고 보기 좀 어렵고, 일단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지수로 봐서는,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한 2620포인트, 30포인트, 그 부근대에 한 18조 정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유럽에서 빅스텝, 유럽중앙은행의 빅스텝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8.6%나 올랐기 때문에 유럽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로 봐서는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달러는 계속 이렇게 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유럽은 아직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 이렇게 좀 끌어당기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수입하는 물가에서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계속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또 가는 가운데 벽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크게 보면은 유럽 그 자체 내에서도 이 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대출을 많이 냈기 때문에 파산 위험이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보면은 예전에 유럽 재정 위기를 겪은 4개국이 있잖아요. 남유럽 재정 위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탈리아, 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 4개 국가인데 이때 한번 난리 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요즘 국가도 부도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들의 재정이 괜찮을 건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분명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쭉 올리면 내부적으로는 기업이나 이 개인들 파산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이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뭐 그 나라 상황들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이 환율, 지금 환율이 엄청나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번에 좀 금리를 좀 올리면 이 환율이 좀 누그러뜨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수입 물가 조금 나을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일단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 그렇게 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오늘 세제 개편 이야기를 했죠. 그 세제 개편에서 뭐 부자 감세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케인즈주의가 있으면 또 하이에크주의가 있다고. 이게 서로 상반된 거다. 케인즈주의는 국가가 좀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하이에크는 국가가 주도해서 나가다 보면은 권력이 집중이 돼가지고 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참 노예의 길로 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인즈주의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죠. 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하이에크 이쪽 노선을 많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걷을 때 세금을 걷을 수 있어야 걷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면적의 세금을 내는 거라 하면 부자들이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그렇죠. 또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만은 실제 유권자 수는 이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되게 되면 일단은 뭐 유권자를 떠나서라도 부자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걷는 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뭐 서민들 뭐 1000명 걷는 것보다 부자 1명 걷는 거나 아니면 10만 명 걷는 것보다 기업 하나 걷는 게 훨씬 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자한테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쪽이 뭐 버는 쪽이 뭐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돈을 걷어야 정부에서 또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게 이쪽이고, 뭐 이쪽은 국민의힘은 하이에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서 걷어주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세금을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깎아줄 게 있어야 깎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많은 이 국민들은 세금을 갖다가 별로 내지 않기 때문에 깎아줄 것도 없어요. 그럼 세금을 갖다가 깎아줘서 경제를 좀 민간에서 활기차게, 그동안 세금 낼 돈 가지고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지출을 좀 더 많이 하고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라, 이런 의미라서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여기서 깎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장난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뭐 부자 감세, 아니면 이쪽 국민의힘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을 때 이걸 갖다 때리지기고 싶으면 부자 감세, 서민들한테는 감세가 없고 부자들만 감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경제 운영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5년 우리가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는 이쪽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이쪽으로는 뭐 나라가 흥하고 그런 건 아니라, 뭐 이쪽도 뭐 실제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기로 나라가 잘 되기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게 맞다 생각하니까 일로 가는 거고, 이쪽도 이게 맞다 생각하니까 일로 가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이게 맞다 생각하니까 제가 자꾸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그럼 세금을 깎아줄 게 있어야 깎아주죠. 그 말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원래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깎아줄 것도 없고,
그럼 깎아준다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한테 깎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기업이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자한테만 혜택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에 놀아나지 말고 이런 걸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꼭 선동하는 언론사들이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 언론사를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야 저거 기사를 보고 광고라도 좀 수익이라도 좀 얻고 그러니까 그런 지랄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 오늘 많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도 좀 정리를 해드렸죠. 화학하고 서비스업. 특히 화학이 이제 바닥권 진입했다가 바닥 상승으로, 또 서비스업은 이미 끝났죠. 의약품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화학, 서비스업, 의약품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이 팔아보세요. 많이 판 관계로 공통 분모는 별로 없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KH바텍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어렵죠. 멀리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단기적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신호가 뜬지 뭐 한참 지났는데 지금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이때 엄청 뭐 마감 시장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요렇게 한번 이 신호가 뜨고 나면 이 이후의 구간은 단기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 파란색이 됐을 때 적당하게 매수했다가 이 하락 반전 신호가 뜨게 되면 어느 때라도, 이때라도, 다음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라도 정리하면 적어도 이 구간만큼은 뭐 어디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이후에 지나서 다시 파란색 구간에 매수했더라도 또 이렇게 뭐 이런 하락 반전 신호가 나면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짧은 수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병행 가능한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B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색깔이 지금 파란색을 지났잖아요. 지금 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이 차트가 파란색으로 그려질 때 조금 적당하게 수급하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갑자기 세력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 구간에 검토를 좀 해봤다가 이런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또 수급하고 봐야 되겠죠. 세력들이 직접 팔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래서 뭐 팔고 나간다면 적당하게 끊어모으면 단기 투자도 병행해 가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검색되는 종목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할 때 뭐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꽉꽉 끊어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냥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사람들이 탐욕을 많이 부리면 팔고, 또 그리고 이렇게 대충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으면 이때 사고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또 그러다가 이때 내가 뭐 사고 팔고 못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BH처럼 단기 투자 가능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몇 개 이제 쭉 정리해 놓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신호 날 때까지 보유하는 종목 좀 있고,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단기 BH처럼 단기 투자 가능한 종목들 몇 개 쭉 뽑아놓고, 단기 투자 가능할 때 뭐 투입하고 뭐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단기적인 상승이 될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바닥 찍고 장기적으로 갈지 그건 잘 모릅니다. 뭐 더 지하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갈지 미래는 예상할 수 없으니까는. 그런데 이런 건 잘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매물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대에 대해서 앞서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멀리 보면은 뭐 자본주의 세상은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품이 터졌다고 보느냐?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풀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가요.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이 돈을 이제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이제 돈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게 거품이 터진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기가? 금리를 올리니까 거품이 터지겠죠. 이게 이제 돈이 늘어난 게 거품이기 때문에. 그럼 인위적으로 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래 터주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인위적으로 지금 부도를 내고 있는 게 국가 부도도 일부 국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품이 터지는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거품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죠. 이렇게 만드는데 인위적으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터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터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경제가 다 통제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방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이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막 무작위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게 이제 어쨌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거품이죠. 또 금리를 올려서 인위적으로 파산을 시키고 있죠. 거품을 터뜨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터지다가 정말로 그 거품 터지는 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거품을 터준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거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지금 뭐 어떻게든 뭐 어렵고 한데 어쨌든 민간에서 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금리를 갖다가 물론 올려서 대응하려고 하겠죠. 근데 몰릴 때는 그냥 우리가 그 시장이 급락할 때도 순식간에 싹 급락하잖아요. 오를 때도 그냥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라 버립니다. 갑자기 하늘로 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서 엄청난 거품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는 그냥 거품이 계속 늘어나서 저절로 빵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1929년도 그 미국 대공황처럼 한쪽으로 너무 몰리게 되면은 소비를 할 주체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래 망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뭐 한다는 것은 다 보이는 손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겁니다. 공개 시장은 그냥 조작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 그냥 거품이 커지고 통제 불능 상태로 막 가다가 저절로 빵 터져버립니다. 왜냐면 예전의 경험처럼 더 이상 어떤 소비의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만들어도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그렇고요. 2008년도부터 그 통제 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동안 통제 가능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때 뭐 주식을 사서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고, 지금도 사서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언제 정리할 거냐? 예, 통제 불능인 상태까지 거품이 올라갔을 때, 그때 막 정말로 우리가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어떤 거품 이야기도 많죠. 그런 것처럼 그때 손터고 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서 뭐 강제로 파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이게 우리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이때 한번 우리 정리하고 놓으면 그때 이제 주식 투자 끝내야 됩니다. 그냥 살 게 없어요. 한 몇 년 동안 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거품이 일어났다가 한 몇 년간 거품 쭉 터지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겠죠. 그때 다시 몇 년 있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전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해도 괜찮아요. 형편된 대로 계속 물량만 모아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날을 향해서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하고 예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통제 불능을 벗어나서 민간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때 제가 그때 욕들어 묵을 각오하고 주식을 저는 판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이때 우리 카페 가치투자연구원 정리할 겁니다.
이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유종의 미를 다 거둘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언제 사더라도 지금 뭐 3천에 사든 2천에 사든 1천에 사든 뭐 주식을 언제 이 기간 안에 언제 사서 보유하고 있더라도 거품이 통제 불능인 상태로 올라가면 그보다는 무조건 더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주식 물량만 계속 늘리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유종의미를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거둘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강제로 줄여서 일부 국가가 파산하고 일부 기업이 파산하고 일부 국민이 파산하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파산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통제 가능하다고, 그걸 통제 가능한 범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 금리도 안 닿습니다. 날아가 봅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시기를 살고 있고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투자 시기를 갖다가 눈뜨고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원래 투자에 안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부시키다 보면은 공부머리 없는 애들 있죠. 공부 안만 해도 걔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운동신경이라고 수영에 대해서 타고난 어떤 재능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보고 수영을 열심히 해라고 해서 다 누구처럼 되라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또 타고난 재능을 아니면 운동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또 그런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 근처라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노력을 하면 이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1등은 못 하더라도 상위권은 갈 수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그룹까지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공부 한만 해도 공부머리가 전혀 없는 애들이 있다니까. 걔는 해도 안 돼요. 그냥 돌머리가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백날 공부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쩌겠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럼 그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다 어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악착같이 들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유종의 미라도 안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